네, 이슈앤피플 2부 출발했습니다. 2시입니다. 오늘의 가장 핫한 이슈만 휘휘저 전해드립니다. 최휘의 이슈 브리핑, 휘핑뉴스의 최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오늘 마치 토론에 참여한 것처럼 정신없이 저어왔습니다. 그래요? 네. 첫 소식이 토론회로군요. 진짜 토론회. 맞습니다. 맞네요. 미국 네. 대선 첫 번째 TV 토론회 먼저 살펴볼까요?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대결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두 후보의 지지율은 여전히 박빙인데요. 네. 처음으로 열린 TV 토론회에서 준비된 원고 없이 펜과 종이만 들고 무대에 올라서 와. 90분 동안 경론을 진짜 벌였습니다. 그걸 진검승부네요. 서서 했다면서요. 네. 예. 그래서 먼저 전체적인 좀 분위기 먼저 전해드리면 네. 상대에 대한 존중심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난타전 양상으로 전개됐다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어허, 네. 토론은 애틀란타의 CNN 스튜디오에서 열렸는데 두 후보는 시작 때와 종료 후 악수도 나누지 않았고요. 어머나. 보통 이 토론이 끝나면 악수를 하잖아요. 나누고 하잖아요. 네.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고 세상에. 중간에 광고가 나가는 동안 휴식 시간에도 어떤 뭐 접촉이라든지 네. 말을 안 나눴다고 합니다. 네네. 또 전현직 최고 지도자인 두 사람은 상대를 경멸하는 호칭을 거침없이 썼습니다. 바이든이 트럼프에 대해 패배자, 호구라 표현했고 네, 트럼프는 바이든을 이자라고 이자. 칭했고요. 두 사람 다 상대를 최악의 대통령이라며 깎아내렸습니다. 그랬구나. 네, 1942년생인 바이든은 고령 리스크를 안고 있죠. 네. 바이든이 얼마나 활력을 보일지도 주목이 됐는데 네. 처음부터 목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고 가끔 저런. 또 말을 더듬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네. 트럼프는 바이든의 발언 중간중간 고개를 가로젓고 납득을 못하겠다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두 후보는 어떤 정책 비전 제시했죠? 네, 첫 질문인 인플레이션 문제에서부터 두 사람의 견해가 극명하게 갈렸어요. 네. 바이든은 트럼프 정부 때 이미 경제가 자유낙하 중이었다며 코로나 대처를 제대로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어허, 예. 반면 트럼프는 자신이 집권할 때 가장 위대한 경제를 갖고 있었고 바이든이 역대 최악의 정권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경제는 후진국 수준이고 늘린 일자리라고는 불법 이민자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바이든은 또 트럼프의 감세 정책을 비판했는데 부유층에게 혜택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반면 트럼프는 자신의 세 정책이 경제 성장을 촉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낙태 문제와 불법 이민 문제를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네. 트럼프는 바이든이 범죄자와 정신병자가 국경을 넘게 했다고 공격했지만 바이든은 트럼프가 근거 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 사건 유죄의 판결을 앞서 받은 바 네. 있죠. 네. 이를 놓고도 바이든 대통령의 공격이 이어졌는데 트럼프를 중범죄자라고 비판했고요. 네. 의회 폭동 사건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네. 몰아섰습니다. 있었구나. 네. 예. 반면 또 트럼프는 불법 총기 소유로 유죄의 판결을 받은 바이든의 찬압 문제를 꺼내면서 바이든도 퇴임하자마자 중범죄로 잡혀갈 거라고 거의 좀 저주에 가까운 저주에 가까운. 그런 발언을 그러네요. 야, 했습니다. 미국도 별 수 없구나. 네. 두 사람 나이를 더하니까 159세라면서요. 정말 고령의 두 사람이 예. 맞붙었죠. 이번 토론회가 대선 최대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았던데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두 후보는 현재 누구도 뚜렷한 우위를 점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 언론은 이번 토론이 올해의 선거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일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그래서 네. 오늘 토론 성적이 대선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네. 뉴욕타임스가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으로 팩트체크를 했는데 네. 여러 차례 허위 정보나 과장된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제 토론 내용을 분석을 하겠죠. 네. 네. 네, 분석을 하면서 차차 양측 주장이 얼마나 합당했고 누가 더 시청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는지 판정이 곧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내일 당장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 유세 일정이 있다고 하거든요. 오늘 토론을 소재로 상대방 공격에 나설 걸로 보이고요. 네. 또 누가 마지막에 미소를 지을지 대선 승리 확률을 예측한 결과가 나와서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네. 네. 폭스뉴스가 현재 시간 26일 보도한 내용이고요. 네. 미국의 유명 통계학자이자 정치 분석가인 네이트 실버가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확률을 65.7%로 예측을 했습니다. 높게 봤네요. 네, 실버가 주도한 4만 건의 시뮬레이션 기반 대선 예측 모델 초기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현 대통령이 승리할 확률은 33.7%에 그쳤습니다. 그렇구나. 네, 예. 일반 유권자 직접 투표로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을 더 높게 봤지만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투표와 달리 각 주별 투표 결과에 따라 승자가 해당 지역 선거인단 인원을 가져가는 방식인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이 압도적인 걸로 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구나. 오늘 네. 애틀랜타에 CNN 사옥 근처에 600여 개의 외신이 모였대요. 이걸 중계하려고. 그래서 정말 이게 미국 대선에 예. 대한 뜨거운 관심을 지구촌이 보여주고 있는 그러네요. 반증이라고 그러네요. 봅니다. 네, 네. 자, 이제 국내로 돌아와서 방통위가 3사의 이사 선임 계획 의결했다고 하죠?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공영방송 3사 이사를 새로 선임하는 절차에 들어간 건데요. 네. 방통위는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방문진과 KBS 이사회 이사진 공모를 진행하고 EBS 이사회에 대해선 다음 달 12일부터 25일까지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후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결격 사유 확인하고요. 그리고 후보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서 KBS 이사는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방문진과 EBS 이사 등은 임명하게 됩니다. 네. 오늘 전체 회의에 앞서 MBC가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을 의결 과정에서 배제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했지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요. 네. 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신청인이 안건의 당사자로 볼 수 없고 이번 신청이 기피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네. 개회관이 오늘 이렇게 의결이 되고 김 위원장의 앞으로의 거취에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러게요. 앞서 김 위원장은 오늘 아침 출근길 취재진에게 향후 거취를 놓고 대통령실과 소통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 주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되면 방통위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는 만큼 이동관 전 위원장의 사례처럼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정치권에 또 그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내용 좀 전해 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12구 이태원 참사 관련 발언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을 통해서 폭로되면서 정치권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는데요. 김 전 의장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2022년 12월 5일 윤 대통령과 독대했을 당시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두고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책에 적었습니다. 네.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게 맞다라고 자신이 조언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관해 의심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하겠다.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책에 적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즉각 독대 대화를 왜곡했다라고 반발했고요.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어제 논평을 통해 지금이라도 근거 없는 기록에 대해 취소하고 사과하시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지금 28일 네. 오늘 현재까지 다른 대변인 명의의 추가 논평이나 당 지도부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또 박홍근 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추가적인 정황을 제시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네,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이 SNS에 김진표 전 의장으로부터 이번에 논란이 된 대화를 생생히 전해들었다라고 밝힌 건데요. 당시 김 전 의장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메모장에 써뒀다고 해요. 박 의원은 당시 메모에 윤 대통령이 동남아 식당이 조금 있는 이태원에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MBC, KBS, JTBC 등 좌파 언론들이 사고 2, 3일 전부터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을 내보낸 이유도 의혹이다라고 말했다고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사퇴시키면 나중에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좌파 주장에 말리는 꼴이라고 말했다고 전해들었다고 박 의원이 전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나요? 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고요. 국민의힘 안에선 김진표 전 의장이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나눈 대화를 공개한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지적이 주로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낸 걸 봤다. 저는 그 말을 신뢰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오히려 궁금해졌다. 왜 2년이 되도록 이런 이야기를 안 했냐. 까먹은 거냐 없는 말을 만든 거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정도까지 커지지 않을 수 있는 사고를 국가적 참사가 되도록 방치한 현장 책임자들을 질타하는 뜻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이 다소 다른 의견도 국민의힘 안에서 나왔는데요. 김재섭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진표 전 의장의 공개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어디까지나 이건 가정이라며 만약에 이런 말이 있었다면 굉장히 충격적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어제 논평을 통해 회고록을 쓴 김 전 의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근거 없는 기록에 대해 취소하고 사과하시라고 요구했습니다. 아까 우리 최희 아나운서가 네. 저 김진태 의장의 내용에서 이러이러한 취지로 말했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네. 취지로 말했다라는 거는 정확한 워딩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미로 내가 해석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 점에 착안해서 좀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나와서 좀 네, 지지율 뉴스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네. 화성공장 화재 소식도 좀 전해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네네. 얼마 전에 발생했던 안타까운 사고죠. 23명의 희생자를 낳은 화성공장 화재가 발생한 지 사흘 만에 이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 대표가 유족을 처음으로 만나 사죄했다고 합니다. 네. 업체 대표는 어제 오후 3시 반쯤 화성시청에 마련된 유족 대기실을 찾아 유족들에게 이번 참사는 회사와 자신이 평생 안고 가야 할 짐이라며 조속히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고가 난 지 나흘이 지났는데 왜 이제야 사과를 하는 거냐 유족들은 이렇게 따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자, 휘핑 뉴스 모두 살펴봤고요. 이제 휘핑 퀴즈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미 대선을 4개월여 앞두고 미국의 대선 후보들이 첫 TV 토론회에서 격돌했죠.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서 퀴즈를 드릴게요. 다음 중 미 대선 후보가 아닌 사람은 누굴까요? 1번 트럼프, 2번 바이든, 3번 힐러리입니다. 네. 미 대선 후보가 아닌 사람. 그러니까 이번 미 대선 후보가 아닌 거죠. 네. 1번, 트럼프, 2번, 바이든, 3번. 힐러리입니다. 네. 자, 힌트 요정 나와주세요. 힌트 요정 나왔습니다. 네.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오늘 미 대선 후보가 아닌 사람. 우리가 어떤 행사에 주인공이 아니라 그 보조로 나오는 사람은 뭐라 하죠? 들러리라고 하죠. 네. 들러리. 자, 그러니까 이 후보들 3명 가운데서 네. 가장 들러리 같아 보이는 사람을 찾으시면 됩니다. 가장 들러리 같아 보이는 사람. 저도 힌트 하나 드려도 돼요? 그럼 네, 좋죠. 제가 요즘 다이어트 하고 있거든요. 네. 샐러리만 그렇게 먹고 있어요. 샐러리만 드신다. 샐러리가 그렇게 건강에도 좋고 좋다. 다이어트를 휴가가 아니 다이어트 아주 좋다고 할 게 합니다. 어디 있다고 다이어트 저희 정답은요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앱 유튜브 이슈앤 피플 댓글창 모두 열어두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 동안에 정답 보내주세요. 저희가 준비한 노래는 스파니아의 콜미 준비했거든요. 최희 아나운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